11살 아이의 목에서 낡은 금목걸이를 본 순간 60대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가리키며 오열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차갑던 그 남자가 갑자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린 소녀가 그를 걱정하며 다가갔지만 남자는 목걸이만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그 작은 금목걸이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설마, 정말 내가,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운명적인 인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평범한 월세 받기로 시작된 하루가 어떻게 이런 극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도 오전 7시에 출근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원칙이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달 연체자 명단입니다. 김 과장이 파일을 올려놓자 이 회장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특이한 건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1년째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 200만 원이 넘는 연체료였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이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나 연체한 세입자라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야.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 회장은 운전기사와 함께 해당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가들과 오래된 아파트들이 즐비한 동네였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듯한 다세대 주택 앞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 난간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201호. 낡은 문패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분명히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월세 관련해서 왔는데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로 문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11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른은 안 계시나요?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체인을 풀고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혼자 살아요. 그 순간 이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월세 때문에 오셨구나. 들어오세요. 아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회장은 당황한 채로 아이를 따라 들채종 이 회장이 들어선 원룸은 1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지은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이 회장에게 슬리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11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책상 위에는 교과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벽에는 상장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빠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고요. 그 순간 이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돌봐주시는 거예요? 혼자 살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괜찮아요. 지은은 냉장고에서 물을 따라 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렸을 때 이 회장은 그 안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학교는 다니고 있나요? 네, 근처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상장들을 가리켰습니다.
대부분 우등상이나 모범상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아빠가 남겨주신 돈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요. 그래서 월세를 못 낸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1년이나 밀렸다는 거 정말 죄송해요. 이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원래 그가 여기 온 목적은 연체된 월세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은 계산기를 꺼내더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니까 1년이면 600만 원이고 연체료까지 하면 아이가 혼자서 그 큰 금액을 계산하는 모습에 이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상황을 파악해 봐야겠네요. 혹시 다른 가족은 없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그 질문에 지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긴 한데 아빠랑 싸우셔서 연락이 안 돼요. 싸웠다고요? 네. 아빠가 엄마랑 결혼할 때 할아버지가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할아버지 집을 나오셨다고. 이 회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쩐지 남의 일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연락처는 알고 있나요? 아니요. 다만 지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목걸이가 할아버지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주신 거라고. 이 회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낡았지만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예쁜 목걸이네요. 감사해요. 저한테는 엄마와 아빠가 남겨준 유일한 기념품이에요. 지은이 목걸이를 소중히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며 이 회장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왠지 그 목걸이가 낯익은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젓해도 결국은 11살 아이였습니다. 이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원칙과 한 아이의 미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참 동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지은이, 맞죠? 네, 김지은이에요. 김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회장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줄게. 아저씨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규칙이라는 게 있어. 1년이나 월세를 못 낸 상황에서는 보통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게 원칙이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그런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넌 아직 어린아이잖아.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갈 생각이니? 글쎄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뭔가 일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는 없을까요?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은아, 넌 아직 초등학생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청소나 심부름 같은 거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 과외라도. 과외라고 했나? 넌 공부를 잘하니? 네, 반에서 1등이에요. 수학이랑 영어를 특히 잘해요. 지은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럼 한번 봐볼까? 아저씨가 문제를 내볼 테니 풀어보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책과 연필을 가져와 이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5학년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 23에 17을 곱하면 391이요. 지은이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답했습니다. 이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 안 해도 돼? 머릿속으로 했어요.
이 회장은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중학생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영어로 자기소개 해볼 수 있어? My name is Kim Jiun. I am 11 years old. I live alone, but I study hard every day. 11살 아이치고는 꽤 괜찮은 영어였습니다. 이 회장은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범상치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가 많이 가르쳐 주셨나 보네. 네, 아빠가 저한테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지은아, 그런데 이 목걸이는 언제부터 하고 다녔어? 이 회장은 자꾸만 시선이 가는 그 목걸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아빠가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할아버지 집안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목걸이를 보고 저를 알아보실 거라고. 그 순간 이 회장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지은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 성함이 뭐라고 하셨지? 김민수요. 김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회장의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목걸이며 이름이며 상황이며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민수? 그 이름이 이 회장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김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신호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던 묘한 친근감, 그리고 그 목걸이에서 느껴지는 기시감.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지은아, 그 목걸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네. 왜요? 아, 그냥 정말 예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서 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아빠가 이건 정말 소중한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 회장이 목걸이를 받아든 순간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랑으로라는 한자와 한글이 섞인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장미 모양의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 회장의 머릿속에 11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그가 마지못해 며느리에게 건네준 그 목걸이. 이 회장가의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였습니다. 이건, 이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보고 있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이 회장은 급히 목걸이를 지은에게 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어. 오늘은 이만 가볼게. 네. 그럼 월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회장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저씨,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곧 다시 올게. 이 회장은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이 10년간 찾아 헤맸던 그 손녀가. 집으로 가자. 집에 도착한 이 회장은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1년 전 아들 민수가 결혼하던 날의 사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한참을 뒤지다가 드디어 그 사진을 찾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수진의 목에는 이 회장은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 목에 하고 있던 것은 방금 전 지은이 목에 하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분명히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이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지은아, 내 손녀야. 10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이 회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은에게 자신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서 차근차근 설명해야겠어. 이 회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어떻게 지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좋아할 만한 과자와 우유를 사서 들고 갔습니다. 어제 왔던 아저씨야, 지은아. 문이 열리자 지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어제 갑자기 가셔서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 이거 가져왔어. 이 회장이 들고 온 봉지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아, 어제 아저씨가 물어본 것들 기억나지? 네, 목걸이랑 아빠 이름이요. 맞아. 그런데 아저씨가 어제 집에 가서 확인해 본 게 있어. 이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1년 전 민수와 수진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볼 수 있어? 지은이 사진을 받아든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 엄마 사진이에요. 맞아. 너희 아빠 엄마 사진이야.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저씨가 왜 우리 부모님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이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은아, 이 사진을 자세히 봐. 내 엄마 목에 뭐가 걸려 있는지. 지은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거 저랑 똑같은 목걸이네요? 똑같은 게 아니야, 지은아. 바로 그 목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가 내 엄마한테 준 목걸이야. 결혼할 때. 지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엄마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은아. 아저씨가 내 할아버지야. 그 순간 지은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지은아, 아저씨가 내 친할아버지야. 민수는 아저씨 아들이었어.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은아, 내가 목에 차고 있는 그 목걸이가 증거야. 그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야. 하지만 아빠가 할아버지랑 싸우셨다고 했는데. 맞아. 아저씨가 잘못했어. 내 엄마와의 결혼을 반대했거든. 이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내 아빠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너희들을 찾아 헤맸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세요? 그래, 지은아. 정말이야. 이 회장도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었어. 너무 늦게 찾았어. 지은이 갑자기 이 회장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그 순간 이 회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이제 할아버지를 찾았으니까 괜찮아요. 지은이 울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당연하지. 이제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돌봐줄 거야.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할아버지, 아빠가 맞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고마워, 지은아.
할아버지도 아빠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 맞죠?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할아버지와 손녀의 감동적인 재회였습니다. 1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 후 이 회장과 지은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이 좁은 곳에서 살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정말요? 할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폐가 되지는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지은아. 넌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녀야. 그런데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아빠가 왜 할아버지 집을 나가셨을까요? 지은의 질문에 이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잘못이었어. 내 엄마가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분이셨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반대를 했지. 하지만 내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반대해도 결혼하겠다고 했지. 그럼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나요? 그래. 할아버지가 화를 냈어.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그런데 정말 나쁜 일이 생겼어. 내 엄마가 지은이를 낳고 나서 아프시게 된 거야. 엄마가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지자 이 회장은 급히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은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니?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이 회장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그리고 하나 더요. 아빠가 제일 후회하시는 건 할아버지에게 지은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거라고 하셨어요. 이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한참을 우는 할아버지를 지은이 토닥토닥 위로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울지 마세요. 아빠도 할아버지가 저를 잘 돌봐주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고마워, 지은아. 지은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낸 거니? 아빠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가 가끔 도와주셨어요. 할머니? 네, 김할머니라고. 가끔 반찬도 주시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이 회장은 그제야 궁금했던 것이 풀렸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려야겠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은이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네,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 회장은 이상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아는 사람일까요? 그 할머니 성함이 뭐라고 하셨니? 김순이 할머니예요. 김순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그 할머니 만나러 가볼까요?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이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 할머니가 지은을 돌봐준 것일까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회장과 지은은 함께 김순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은이 밝게 인사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지은이 왔구나. 이분은 김순이 할머니가 이 회장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드디어 찾았어요. 지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설마. 김순이 할머니가 이 회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이 회장님이신가요? 이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만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들어오세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이 회장은 그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사진, 설마, 네, 맞습니다. 제 딸 수진이에요. 그 순간 이 회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바로 며느리 수진의 어머니, 즉 지은의 외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셨군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예요? 지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할머니가 내 엄마의 엄마야. 김순희 할머니가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왜 그동안 말씀 안 해주셨어요? 시간이 되면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이 회장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김순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건가요? 회장님, 혹시 40년 전에 대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기억 나세요? 이 회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학생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네, 그때 저희 집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이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 그 식당이, 맞아요. 저희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어요. 이 회장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알고 있어요. 학비도 생활비도 모자라서 기억납니다. 정말 어려웠던 때였어요. 저희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회장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끔 밥도 더 주고 용돈도 더 주곤 했죠. 이 회장은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그 가족, 그 딸이 바로 수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모르고 회장님이 결혼 반대하실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은 분명 좋은 분이실 텐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도 언젠가는 화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지은이를 돌봐준 거예요. 우리 수진이의 딸이기도 하지만 회장님의 손녀이기도 하니까요. 이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김순희 할머니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지은이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네요.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해와 아픔으로 얽혔던 인연이 드디어 따뜻한 가족애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김순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사실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회장과 지은이 궁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돌아가기 전에 제게 맡긴 거예요. 김순희 할머니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에 병원에서 이걸 써뒀어요. 혹시라도 지은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이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지은이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뜻이겠죠.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반대하신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신 거였죠. 수진이가 떠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지은이를 부탁드려요. 제가 못다한 사랑을 아버지가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지은이에게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많이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이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지은이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저한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정말이니? 네,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김순이 할머니가 사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도 보세요.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였던 지은을 안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우리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은이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언젠가 아버지께 보여드리겠다고 항상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에 이 회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지은아. 할아버지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저도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이 회장과 지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넓은 아파트에 지은을 위한 방을 꾸며주었고 지은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갔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뛰어난 실력 덕분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김순이 할머니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매주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던 지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지은아.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고 미소 짓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이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이를 남겨줘서 이제 내가 잘 키울게. 때로는 가장 큰 행복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월세를 받으러 갔던 집에서 평생의 보물을 찾은 이 회장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감동적인 재회 후 이 회장과 지은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이 좁은 곳에서 살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정말요? 할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폐가 되지는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지은아. 넌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녀야. 그런데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아빠가 왜 할아버지 집을 나가셨을까요? 지은의 질문에 이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잘못이었어. 내 엄마가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분이셨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반대를 했지. 하지만 내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반대해도 결혼하겠다고 했지. 그럼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나요? 그래. 할아버지가 화를 냈어.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그런데 정말 나쁜 일이 생겼어. 내 엄마가 지은이를 낳고 나서 아프시게 된 거야. 엄마가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 회장은 급히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은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니?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이 회장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그리고 하나 더요. 아빠가 제일 후회하시는 건 할아버지에게 지은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거라고 하셨어요. 이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한참을 우는 할아버지를 지은이 토닥토닥 위로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울지 마세요. 아빠도 할아버지가 저를 잘 돌봐주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고마워, 지은아. 지은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낸 거니? 아빠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가 가끔 도와주셨어요. 할머니? 네, 김할머니라고. 가끔 반찬도 주시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이 회장은 그제야 궁금했던 것이 풀렸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려야겠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은이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네,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 회장은 이상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아는 사람일까요? 그 할머니 성함이 뭐라고 하셨니? 김순이 할머니예요. 김순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그 할머니 만나러 가볼까요?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이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 할머니가 지은을 돌봐준 것일까요? 이 회장과 지은은 함께 김순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은이 밝게 인사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지은이 왔구나. 이분은 김순이 할머니가 이 회장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드디어 찾았어요. 지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설마. 김순이 할머니가 이 회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이 회장님이신가요? 이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만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들어오세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이 회장은 그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사진, 설마. 네, 맞습니다. 제 딸 수진이에요. 그 순간 이 회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순이 할머니는 바로 며느리 수진의 어머니, 즉 지은의 외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셨군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예요? 지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할머니가 내 엄마의 엄마야. 김순이 할머니가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왜 그동안 말씀 안 해주셨어요? 시간이 되면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이 회장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김순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건가요? 회장님, 혹시 40년 전에 대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기억 나세요? 이 회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학생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네, 그때 저희 집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이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 그 식당이. 맞아요. 저희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어요. 이 회장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알고 있어요. 학비도 생활비도 모자라서. 기억납니다.
정말 어려웠던 때였어요. 저희도 넉넉지 않았지만 회장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끔 밥도 더 주고 용돈도 더 주곤 했죠. 이 회장은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그 가족, 그 딸이 바로 수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모르고 회장님이 결혼 반대하실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은 분명 좋은 분이실 텐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도 언젠가는 화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지은이를 돌봐준 거예요. 우리 수진이의 딸이기도 하지만 회장님의 손녀이기도 하니까요. 이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고 김순희 할머니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지은이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네요.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해와 아픔으로 얽혔던 인연이 드디어 따뜻한 가족애로 이어진 순간, 이 회장과 지은과 함께 김순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은이 밝게 인사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지은이 왔구나. 이분은 김순희 할머니가 이 회장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드디어 찾았어요. 지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설마. 김순희 할머니가 이 회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이 회장님이신가요? 이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만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들어오세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 젊은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이 회장은 그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사진, 설마. 네, 맞습니다. 제 딸 수진이에요. 그 순간 이 회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바로 며느리 수진의 어머니, 즉 지은의 외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셨군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예요? 지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할머니가 내 엄마의 엄마야. 김순희 할머니가 지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왜 그동안 말씀 안 해주셨어요? 시간이 되면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이 회장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김순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왜 저희를 도와주신 건가요? 회장님, 혹시 40년 전에 대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기억 나세요? 이 회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학생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네, 그때 저희 집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이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 그 식당이. 맞아요. 저희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어요. 이 회장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알고 있어요. 학비도 생활비도 모자라서. 기억납니다. 정말 어려웠던 때였어요. 저희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회장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끔 밥도 더 주고 용돈도 더 주곤 했죠. 이 회장은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그 가족, 그 딸이 바로 수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모르고 회장님이 결혼 반대하실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은 분명 좋은 분이실 텐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도 언젠가는 화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지은이를 돌봐준 거예요. 우리 수진이의 딸이기도 하지만 회장님의 손녀이기도 하니까요. 이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고 김순희 할머니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은이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네요.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해와 아픔으로 얽혔던 인연이 드디어 따뜻한 가족애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